바이비트 해외 거주 중인 중국인들에게 서비스 확대하는 거 뭐라고 쓰냐면 중국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요걸 만든다는 거. 중국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중국 가상자산 금지 정책 해제 기대감. 바이비트 해외 거주 중국인 등 등록을 허용한다는 요런 부분. 중국인들이 가상자산 금지 해제 조치는 중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1위 대국이 되기 위한 공산당의 계획에 해당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래량 기준 세계 3대 가상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는 지금 2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인베이스 제꼈어요. 해외 거주하는 중국인 자산 플랫폼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인 본토인은 안 되지만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을 받겠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얘네가 할 수 없어. 바이비트 할아버지라도. 똑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데 바이낸스가 영업하지 못하듯이 바이비트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어차피 해외에 있는 교민 데이터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해서 수익을 올리면 좋아. 그리고 얘가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알고 싶어. 코인 투자하는 거. 전체적으로 뭐예요, 얘네들? 나중에 바이비트한테 중국 정부가 정보 달라고 그러면은 얘 줘야 돼, 안 줘야 돼? 무조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줘야 돼요. 이거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낚싯밥을 던지는 거야. 중국 본토인들은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만 받겠다는 거야. 왜? 여기에다가 돈을 안 넣으면 어차피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이나 그럼 바이낸스 이쪽에 가다 넣는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얘네 쪽에서 또 통제하기가 조금 힘들 부분이 있지, 중국 쪽에서. 근데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통제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럼 뭐야? 나중에 얘네가 이제 데이터 달라는데 데이터 받았어. 해외 교민 거주인데 KYC가 중국이로 돼 있어. 코인이 살벌하게 많아. 막 10,000개, 20,000개 비트코인 갖고 있어. 그럼 뭐예요? 중국 정부에서 압류 걸 수도 있는 거야. 압력 넣어갖고 압류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것이 지금 중국. 아셨죠, 형님들? 요렇게. 비트코인 시장 문 열리나 바이비트 해외 거주 중국인들에게 문을 열고 있다는 이런 거. 그래서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진행되는 거죠. 근데 바이비트가 뭡니까, 형님들? 상하이, 사무실 등 폐쇄를 갖다 고려하고 있다. 중국인들 직원들 두바이로 보내고. 뭐냐 하면 중국에 있는 건 갖다 폐쇄하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상하이 사무실 폐쇄하고 중국 직원들 두바이로 보냈습니다. 공상은행,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 중 하나죠, 형님들. 비트코인의 희소성 그리고 금과 유사하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와 같다. 중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좋다고. 비트코인은 금이고 이더리움은 석유와 같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한 거예요, 형님들? 당에서 한 겁니다. 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시진핑이 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이요, 이더리움 석유다. 그래서 공상은행이 이렇게 얘기한 거 절대로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형님들 세계 최대 은행이에요. 자산 규모 기준 세계 최대 은행입니다. 중국의 4대 국영은행 중 하나. 그러니까 세계 최대 은행이니까 미국보다도 더 큰 거예요. JP 모건보다도 큰 거예요. 자산 규모로만 따졌을 때. 그리고 중국 공상은행 같은 경우는 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죠. 2020년도 4월 22일 날 그렇게 움직였던,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차트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시진핑이 개발자를 칭찬한 블록체인 컨퍼런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6월 13일 진핑 형님이 이렇게 칭찬을. 그래서 진핑 형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뭐다? 공상은행의 암호화폐에 대한 자세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대하는 자세와 같다. 중국은 탈달러를 진행하면서 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준비금으로 다각화하는 모습으로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타 암호화폐를 매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부분. 아시겠죠, 형님들? 세계 최대 은행 비트코인 디지털금,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치고 세계 2위 거래소로 부상을 했고,
그리고 바이빗 카드 애플페이를 지원합니다. 예, 바이빗 카드. 여기에 플러스 그래서 핵심 요약을 하자면 바이비트 해외 거주 중인 1000명의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하고 중국 본토에서 아직도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를 하고 있지만 세계은행, 공상은행 이쪽에서 디지털은 금,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또 대박인 게 러시아에서 가장 큰 스베르방크 여기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서비스가 향후의 미래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도 지금 기관들 다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던 이런 부분 이야기 드렸었죠, 형님들. 강대국들은 지금 넘버 1, 넘버 2, 넘버 3 전부 다 지금 암호화폐를 국가에서 매집하는. 그래서 스베르방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과 같은 곳에서도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미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러시아 스베르방크 암호화폐가 잠재력이 있다. 암호화폐가 우리의 미래다. 중앙은행과 재무부 같은 규제기관이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곧 QR코드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것. 그래서 스베르방크와 다른 몇몇 회사는 디지털 금융 자산의 발행, 회계 및 유통에 대한 중앙은행 허가를 이미 받았다.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 금융회사들이 소위 디지털 금융자산 몰려들었고 해외 수입 업체가 서방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형 토큰을 사용하도록 이미 다 승인이 되었다. 지금 무역을 하는데도 개인 투자자는 백금, 팔라듐, 루테듐, 이리듐 포함한 1g에 해당하는 토큰도 살 수 있는 러시아, 중국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지금 뭐다? 가격에 연연하면 안 된다. 미친 듯이 눈까지 짚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린 겁니다, 형님들. 미국의 대선 코인 시장의 광고와 밈코인 광고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질 거고 트럼프는 암호화폐 관련된 엄청난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중국 그리고 세계 최대 은행 공상은행 그리고 뭐 바이비트의 해외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이러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시진핑. 그래서 제가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공상은행의 움직임은 시진핑의 뜻.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